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국정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던 스터디 모임의 구성원 10명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를 모두 모여서 자신의 합격 여부를 밝힌다고? 이거 너무 민망한 상황 아닙니까? 굳이 왜? 여튼 남성 6명, 여성 4명 이렇게 있는데 그 와중에 명수와 영희가 둘 다 불합격했다. 명수와 영희가 둘 다 불합격했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거짓인 것 물어봤습니다. 자, 경수와 영희 중 둘 중 한 명은 불합격이고 한 명은 합격이다. 이 둘의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얘기고, 성수와 경희는 둘 다 합격했다. 네, 성수와 경희는 둘 다 합격했다. 정수는 불합격했다. 남성과 여성의 합격자 수와 불합격자 수는 5명씩으로 같다.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한데, 지금 이 말이 빠져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합격자 수와 불합격자 수가 5명씩으로 같다. 근데 여성의 절반이 불합격했다라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10명이 있고, 그죠? 남성 6명, 여성 4명. 그 와중에 이제 합격자 수 5명, 불합격자 수 5명. 근데 여성이 절반이 불합격했다라는 건 어떤 정보를 추가로 또 주는 거죠? (10명이) 있어요. 근데 합불이 5명씩이라면서. 근데 여성이 절반이 불합격을 했다라면 그건 당연히 뒤집었을 때 여성의 절반이 합격했다. 근데 그거를 종합해서 얘랑 엮어버리면 어떤 결론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남성도 절반씩 합격, 불합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평균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결론적으로 절반이 합격하고 절반이 불합격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를 구성하는 성별이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여성이 똑같이 절반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남성도 절반이 합격을 해야 전체적으로도 절반이 합격한다라고 하는 값이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번까지 읽었을 때, 남성도 절반이 합격하고 절반이 불합격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를 한정해 놓고, 수를 제한해 놓고 뭔가를 물어봤을 때, 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비단 여성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꼭 절반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성이 3명이 불합격했다. 이래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5명으로 이미 주어져 있으니. 그러면 남자가 2명 불합격하고 반대로 6명이 4명이군요. 4명이 합격을 했어야 말이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6명 중에 2명이 불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 지었으니까 그 2명 남은 사람 중에 1명이 추가로 불합격하면 말이 맞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여성들은 1명씩을 찾았으니까 역시 남은 사람들도 1명씩일 것이다. 근데 명희가 여성 중에서 3등의 성적이었다는 건,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좀 이제 그 미스매치가 좀 있긴 한데, 여튼간에 이제 그 얘기가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성들은 지금 다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영희가 불합격했으니까 경수는 합격을 했겠네요. 그러면 이제 불합격한 2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수랑 형수 중에 1명이라는 거지. 저 둘 빼고는 다 확인할 수 있으니 영수와 형수가 불합격했다. 둘 다 불합격했을 리는 없죠. 지금 사람 수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드시 거짓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 1번. 그래서 얘들은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2번, 3번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어떤 이제 그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1번은 바로바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거는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봐야지, 이렇게 해야 문제풀이가 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어제도 제가 뭐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저 문장을 보고 나 혼자 무슨 정보를 못 끌어내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저 문장에 자꾸 매달리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나오지도 않을 정보를 가지고 자꾸 이제 후벼파는 거니까. 근데 후벼파봤자 뭘 할 수 있어? 경수가 합격한 경우, 영희가 합격한 경우 나눠갖고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경우를 나눠서 뭔가를 따지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 이제 어느 쪽인지를 모르니까 가정을 하는 거라, 다른 정보들을 먼저 맞춰놓고 저 정보를 다시 보면 경우의 수가 하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처음부터 경우를 나누면 이제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내가 따지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우를 나눠 가지고 따지는 건 이제 최후순위로 두고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방법론인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 확정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는 문장부터 적용을 하고 안 되는 건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봐야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문제가 아무리 좀 복잡해도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근데 이제 경수랑 영희 중에 그러네요. 제가 이거를 지금 놓쳤네요. 그러네. 근데 이거 만약에 없었다 치면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짓말은 못 하겠네.